어딘지 모를 우주선의 내부. 한 여성이 피투성이가 된 채 우주선을 헤매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쳤음에도 무언가에서 도망치려는 듯 마취제까지 맞는 여성. 그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093년 12월 21일 과학탐사선 프로메테우스는 17명의 선원을 태운 채 광활한 우주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선에서 유일하게 깨어있는 선원, 그의 이름은 데이빗입니다. 선원의 건강을 확인하기도 하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는 그의 정체는 바로 로봇입니다. 선내 생활을 즐기던 데이빗은 프로메테우스가 목적지에 다다랐다는 알림을 듣게 되고 선원을 깨우기 위해 움직입니다. 보아하니 한 명은 이미 깨어있네요. 다짜고짜 로브를 찾는 이 예의 바른 여성은 메르디스 비커스입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를 지원한 웨일랜드 산업의 대리인이죠. 이어서 선원들이 깨어나고 이 영화의 주인공인 엘리자베스 쇼 박사도 깨어나 구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연인 찰리 할로웨이, 얼굴을 보니 토가 더 나오나 보네요. 심신의 안정을 되찾은 선원들은 한 곳에 모여 임무 브리핑을 듣기 시작합니다. 비커스의 소개로 시작된 홀로그램에선 웨일랜드사의 대표인 피터 웨일랜드가 등장하는데요. My name is Peter Wayland. I am your employer. If you're watching it, you have reached your destination. I am long dead. May I rest in peace. 수명을 다하기 전 홀로그램을 기록해둔 웨일랜드는 뜬금없이 아들 자랑을 하더니 동시에 심한 말로 망신을 줍니다. Able to appreciate these remarkable for that would require the one thing that soul. 표정이 안 좋네요. 어쨌든 할로웨이와 쇼를 소개하며 웨일랜드의 홀로그램은 종료되고 앞으로 나온 둘은 탐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지구의 곳곳에서 발견된 유적들, 시기도 다르고 위치도 다름에도 유적이 가리킨 곳이 모두 같았다는 얘기이죠. 그것이 가리키는 곳은 태양계와 흡사한 곳에 위치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이었습니다. 임무 자체를 납득하지 못해 의구심을 표하는 선원들에게 쇼 박사는 찬물을 한 번 더 끼얹어줍니다. 데이빗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네요. LV-223 행성에 착륙을 시도하는 프로메테우스, 지구와는 비슷한 듯 다른 기후와 지형이 그들을 반겨줍니다. 쥐죽은 듯 조용한 행성. 그런 중에 할로웨이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지어둔 불가사의한 건물. 할로웨이의 지시에 따라 프로메테우스는 그 앞에 착륙합니다. 곧바로 탐사를 나서려는 할로웨이. 금방 날이 어두워진다는 말에도 할로웨이는 출발하자 합니다. 출발 준비를 하던 중 할로웨이와 데이빗 간의 대화가 오갑니다.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그들의 대화는 데이빗의 의미심장한 말로 마무리되죠. 수수께끼의 건물로 향하는 선원들. 건물 앞에 도착한 선원들은 그 크기와 위용에 압도돼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천천히 건물 속으로 들어가보는 선원들. 할로웨이의 지시가 떨어지자 지질학자 파이필드는 장비, 일명 강아지들을 꺼내 건물 구조를 매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파이필드의 장비로 매핑된 데이터는 프로메테우스로 전송되고 분석되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선원들은 직접 탐사를 시작하고 놀랍게도 건물 내부는 바깥과 달리 인간이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헬멧을 벗으려는 할로웨이. 아까 할로웨이를 보고 토한 이유를 알 것 같네요. 벽에 있는 이상한 문양을 발견하고 누르고 밀어서 잠금 해제하는 데이빗. 그러자 건물 내부에 이상한 빛과 소리가 발생하며 인간을 닮은 생명체가 어디론가 달려가는 환영이 나타납니다. 이 친구는 달리기에 약한가 보네요. 문이 닫히면서 외계 생물의 머리가 잘려나가는 환영을 본 쇼와 할로웨이.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외계 생물의 시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please. 문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선원들. No, I'm out of here. 뭐 임마? 돌과는 친한데 생명체랑은 친하지 않은 지질학자 파이필드는 쇼에게 잔뜩 성을 내고는 떠나버립니다. 밀번도 그의 뒤를 따라가네요. Ship's good. 겁쟁이 2명이 떠난 뒤 데이빗은 문 옆에 버튼들을 눌러 문을 여는 데 성공합니다. 문 뒤의 방에는 인간의 머리를 닮은 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 모를 수많은 용기들도요. 하나의 다가가보다 쇼에게 제지당하는 데이빗. 용기 위에 쌓인 무언가가 변화를 일으킨 것을 발견합니다. 뒤쪽의 벽에는 괴상하게 생긴 생명체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갑자기 변화를 일으키는 무언가를 살펴보는 데이빗. 곧 쇼 역시도 이 방 안에 있는 것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눈치채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설상가상일까요? 프로메테우스에선 선장이 탐사하러 간 선원들을 향한 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립니다. 예의 바른 비커스는 그들에게 예의 바른 경고를 보내줍니다. 어쨌든 급히 우주선으로 돌아가려는 선원들. 할로웨이, 왜 화를 내고 그래? 우주선으로 돌아오는 중에 머리를 떨어뜨린 쇼 박사는 졸지에 목숨마저 떨어뜨릴 뻔하지만 할로웨이와 데이빗의 도움으로 우여곡절 끝에 구조가 됩니다. 한편 우주선에 돌아온 줄 알았던 파이필드와 밀번은 건물 내에서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야, 지질학자라며? 왜 이둘이 없는 걸 몰랐던 건지 참 궁금하네요. 다시 우주선입니다. 머리를 주사하는 선원들을 찾아와서 비아냥거리는 비커스. 쇼는 일침을 날려주며 조용히 구경이나 하라는 뜻을 전합니다. 스캔 영상으로 본 머리는 머리가 아니고 헬멧으로 보이네요. 데이빗이 헬멧을 벗기자 그 속에서 나타난 것은 바로 인간의 머리였습니다. 머리 위에 나있는 세포들을 보며 전기 충격을 가해보는 쇼 박사. 하지만 조절이 실패한 걸까요? 머리는 기이한 변화를 일으키더니 결국 폭발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데이빗. 그 뒤 쇼 박사는 엔지니어가 지닌 DNA가 우리 인류의 것과 정확히 일치함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바로 인류의 조상이었던 것이죠. 같은 시각 데이빗은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네요. 수상한 방에서 가져온 용기를 열어보기 시작한 건데요. 그 안엔 수상한 검은 액체가 담겨 있습니다. 콜라는 아닌 것 같은데요. Big things have small beginnings. 데이빗은 곧장 할로웨이에게로 향합니다. Thought you might be running. 오른손 검지가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Very sorry that your engineer. 데이빗의 간단한 위로와 함께 둘 간의 불편한 대화가 오갑니다. Why do you think your people made me? We made you because we could. Can you imagine how disappointing it would be for you? Same thing from your creator. 체크메이트. How far would you go to get what you came all this way for? Anything and everything. What's drinking too, I'd imagine. 더럽네요. 어쨌든 할로웨이는 인생의 마지막 술을 만나게 마십니다. So thanks. 다시 파이필드와 밀번입니다. 겁쟁이지만 가만히 있는 건 싫어하는 둘은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발견한 엔지니어들의 시체 더미. 모두들 가슴에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둘의 불안감이 한참 커질 즈음 선장에게 온 연락. 서쪽에서 생명체가 감지됐다는 얘기에 겁쟁이 2명은 동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곳에 더 나쁜 것이 있다는 걸 모르고 말이죠. 잠시 후 파이필드와 밀번은 아까 전 찰리, 쇼, 데이빗이 왔던 방에 도착합니다. 방 안의 석상에 관심을 보이던 둘에게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검은 액체 속을 헤엄치다가 튀어나온 의문의 생명체. 호기심을 보이며 좋아하는 밀번. We need to stay calm because she is beautiful. 장어인 줄 안 걸까요? 겁쟁이답지 않게 낯가림 없이 다가간 밀번은 생명체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결국 팔이 부러지고 그를 도와주려던 파이필드는 산성혈에게 맞게 되네요. 아침이 되고 쇼와 함께 잠들었던 할로웨이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울버린이 긁고 갔나 보네요. 세수를 하던 할로웨이, 알 수 없는 위화감의 거울을 보던 중 눈에서 실지렁이 같은 물체가 튀어나오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징그럽네요.
놀랄 틈도 없이 선원들은 연락 두절이 된 파이필드와 밀번을 찾기 위해 다시 건물로 향하려 합니다. 그런 중에 데이빗은 서쪽에 있다는 생명체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는군요. Find the probe and fix it for you. 어쨌든 건물에 도착한 선원들, 돌아오지 않을 파이필드와 밀번을 찾습니다. 문제의 방에 돌아온 탐사대. 그런데 어째서인지 할로웨이의 몸 상태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밀번을 찾아낸 탐사대.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헬멧들은 왜 다 벗고 다니는 걸까요? 아무튼 쇼 박사는 프로메테우스로 돌아가야 한다고 절박하게 외칩니다. 급히 돌아갈 준비를 하는 선원들. 같은 시각 서쪽의 생명체 신호에게로 향하는 데이빗. 비커스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파이필드의 강아지가 멈춰있는 걸 발견했네요. 닫혀있던 문을 연 데이빗. 그곳에는 검은 액체가 담겼을 용기가 수없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방 뒤편에 또 다른 문을 여는 데이빗. 동시에 비커스가 보고 있을 카메라를 꺼버립니다. 굴욕 담당 캐릭터 비커스. 아니, 데이빗은 이런 걸 다 어찌하는 걸까요? 데이빗의 행동으로 나타난 엔지니어의 환영. 그가 조종석의 버튼들을 누르자 데이빗의 눈앞에 화려한 홀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우주의 지도를 그려놓은 듯한 홀로그램 속에서 데이빗은 지구를 발견합니다. 그 직후 홀로그램은 꺼지고 데이빗은 우연히 자신의 눈길이 닿은 곳에서 아직 살아있는 엔지니어를 발견하는 데 성공합니다. 프로메테우스로 급히 돌아가고 있는 탐사대. 허나 프로메테우스의 문이 열려있지가 않네요. 네, 예상하셨듯이 비커스의 소행입니다. 괴로워 발버둥치는 할로웨이를 보며 비커스는 감염을 우려해 태울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못됐네요. 결국 모두를 위해 할로웨이는 희생을 택하고 비커스에게 죽게 됩니다. 할로웨이의 죽음을 보며 기절한 쇼 박사. 낯선 속길에 정신을 차려보니 데이빗이 그녀를 실험실에 눕혀둔 상태였습니다. I understand how inappropriate this is, given the circumstance. Have you 난데없이 할로웨이와 잠자리를 가진 적이 있냐는 데이빗.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걸 참 잘합니다. You're pregnant. 하지만 알고 보니 불임인 그녀의 몸에 새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3개월쯤 된 태아가요. A traditional fetus. 데이빗의 말에 경악한 쇼 박사는 태아를 꺼내달라 하지만 데이빗은 도울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와 동시에 시작된 진통. 진통제를 맞은 쇼 박사는 빠져들어선 안 되는 잠에 빠져버립니다. 허나 쇼는 곧이어 그녀를 옮기러 온 선원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전에 봤던 의료 기계를 향해 달려갑니다. 제왕절개를 지시하는 쇼. 하지만 남성용이라네요. 결국 다른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쇼 박사. 금방이라도 뭔가 튀어나올 듯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내 배가 더 아픈 것 같아. 쇼의 비명 속에 모습을 드러낸 괴생명체의 태아. 순식간에 태반을 터뜨리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쇼 박사는 괴물의 태아를 기계 속에 가둬 죽여버린 뒤 그곳에서 도망을 칩니다. 한편 바깥쪽에선 괴물이 되어버린 파이필드가 찾아와 선원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선내를 헤집으며 선원들을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지능적으로 공격하는 파이필드. 확실한 건 살아있을 때보단 똑똑해진 것 같네요.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목숨이 끊어진 파이필드. 진통제로 인해 몽롱하게 선내를 돌아다니던 쇼는 우연히 어떤 문을 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는데요. 바로 피터 웨일랜드였습니다. I was sure that you could deliver what meets my maker. 웨일랜드는 조물주를 만나 자신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비밀스럽게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Death, of course. 결국 조물주를 만나러 가려는 웨일랜드와 선원들. 쇼 박사도 어째서인지 함께 그곳에 가려 합니다. 쇼의 물음에 의미심장하게 대답하는 데이빗. 이젠 좀 무서울 정도네요. 조종실로 향하는 선원들. 불안한 기운이 그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결국 열리고 마는 판도라의 상자. 깨어난 엔지니어가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그 엔지니어를 보며 원한이 사무친 듯 쇼는 질문을 날리지만 곧바로 제재당합니다. 엔지니어는 데이빗의 질문에 놀란 표정을 짓더니 다짜고짜 그의 머리를 뽑아버리네요. 단번에 선원들을 제압하는 엔지니어. 쇼는 도망을 칩니다. 결국 원하는 건 이루지 못한 채 허망한 최후를 맞이하는 피터 웨일랜드. Mr. Wayland.
그애는 아랑곳 않는 듯 엔지니어는 곧바로 우주선을 작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숨쉬기도 힘들 것처럼 생겼네요. 네, 어쨌든 땅을 뚫고 나오려 하는 엔지니어의 우주선. 쇼는 이제 무작정 달려야만 합니다. 우주선을 멈춰야 한다고 외치는 쇼. 그 안에 검은 액체들이 지구를 멸망시킬 테니까요. 결국 결단을 내리고 프로메테우스 자체를 탄환 삼아 우주선을 격추하려는 선장. 이 말에 비커스는 바로 개인 우주선으로 도망치고 조종사들은 선장과 함께 하려는 결의를 다집니다. 이제 프로메테우스는 그 최후를 준비합니다. 20 seconds to evacuate. 비커스는 구명적으로 도망을 치는 데 성공하고 이윽고 프로메테우스는 그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네요. 추락한 엔지니어의 우주선이 쇼와 비커스를 향해 굴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쇼 박사는 살아남지만 비커스는 우주선에 깔리며 목숨을 잃고 맙니다. 역시 굴욕 담당 캐릭터. 이후 산소 보충을 위해 떨어져 나온 비커스의 개인 우주선으로 들어가는 쇼 박사. 근데 생각해보니 이곳은 그녀가 괴물의 태아를 죽이고 나온 바로 그곳입니다. 결국 단판을 지으려는 쇼. 당연하다는 듯 의료기계는 비어 있습니다. 멀쩡히 살아남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던 괴물. 그리고 그때 들려오는 데이빗의 목소리. 설상가상으로 엔지니어마저 이곳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엔지니어가 침입하자마자 쇼는 의료실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이윽고 괴물이 엔지니어를 덮치고 쇼는 가까스로 우주선 바깥으로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포스 넘치던 엔지니어는 괴물의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버리고 마네요. 한시름을 덜자 오히려 삶을 향한 기력을 잃어버린 듯 쇼는 오열합니다. 그런 그녀를 향한 데이빗의 교신. 목만 남았는데 잘 작동하고 있는 기술력이 놀랍습니다. Why the hell would I help? Without me, you'll never leave the only ship. 쇼에게 구미가 당기는 제안을 하는 데이빗. 결국 쇼는 데이빗에게로 향합니다. 머리랑 손이 따로 놀고 있네요. 쇼는 지구로 가자는 데이빗의 말에 폭탄 발언을 합니다. I don't want to go back to where we came from. I want to go where they came To achieve by going there. They created us. Then they tried to kill us. 어찌됐든 다른 우주선으로 향하려는 쇼와 데이빗. 프로메테우스의 마지막 항해 일지를 남긴 채 둘은 우주의 저편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프로메테우스가 끝이 났습니다. 인류의 기원을 찾아 나선 사람들, 대부분이 죽고 살아남은 둘마저 다치며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되는데요. 대부분 인간 사이의 갈등, 인간과 로봇 사이의 갈등, 인간과 외계인의 갈등을 그리며 전개가 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프로메테우스의 단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어쨌든 에일리언 프리퀄이라는 수식어로 시작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떡밥만 던져두었을 뿐 정작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에일리언의 비중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에일리언의 탄생에 대한 비화를 다루기 위한 내용이니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에일리언들과는 그 모습이 너무 다르게 그려지고 있어 아쉬움을 자아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에일리언 시리즈와는 연결되지 않는 혹은 평행세계의 이야기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죠. 검은 액체로 탄생한 크리처들 역시 에일리언 시리즈에서의 제노모프처럼 범접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진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등장인물들에게 회방을 놓는 귀찮은 존재, 이를테면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몇몇 단점들로 인한 비판을 받고 그에 대한 해명을 위해 나오는 에일리언 커버넌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리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매기는 프로메테우스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7.9점입니다. 에일리언 시리즈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더욱 높은 점수를 매겼을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에일리언 프리퀄 시리즈의 첫 번째 프로메테우스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